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명고 김국 교수의 이슈 오늘 출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많은 격전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여러 가지 그런 한반도를 침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 구한말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침략했던 일본의 모습은 지금 일본의 총리가 직접 대한민국과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항공기와 또 전투기들이 우리 영공에 오가는 모습들, 과연 대한민국의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정말 오피니언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겨나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 위선과 기만으로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웃이고 또 우방이고 또 친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숱하게 대한민국을 침략했고 침범했고 각종 보복 조치, 과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기억하시죠? 구한말에 을사보호조약, 그리고 우리나라를 합병했던 정말로 경술국치의 그 시절들, 그리고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만행들이 저질러졌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이 다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한답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기조로 지난 참의원 선거에 이어서 전 세계에 대해서 그 같은 내용들을 선전포고하듯이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안이 이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제 패널로 올라갔습니다. 일반 이사회에 올라갔고 이 사안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논쟁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진실을 말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도 거짓과 유선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총리와 일본의 언론들이 다 경제보복이라는 언어를 사용했고, 특히 일본의 언론조차 그런 경제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가해지고 있는 그런 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총리와 또 중요한 정부가 나서서 보복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의 외교안보적 사안에 따라서 신뢰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구제적 조치인 것이지 보복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내내 보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계무역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접전, 아마 이것은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도 4년이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논전이 펼쳐질 것이고요. 엄청난 증거 싸움, 법리 싸움, 자료 싸움, 이것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허구성, 위선, 기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한 겁니다. 아베 총리의 위선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또 일본 언론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강요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대처해야 되겠죠. 저는 이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께 제시할 사자성어로 어미도종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고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도둑이 자기의 길을 막고 그리고 소리나는 종을 훔친다는 겁니다. 도둑이 자기의 길을 막았으니 남들이 외치는 소리 또는 도둑이라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그 속에서 남의 비난이나 비판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나가는 그런 정말 뻔뻔한 행태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어미도종의 사례를 지금의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 왜 보복을 해? 왜 이웃나라에 대해서 그런 경제 침략적 조치를 하느냐?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질서를 흐트리느냐?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안보가 문제다. 그래서 자구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다 비웃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 혼자서 우리나라와 일전을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춘추시대 사자성어 어미도종, 이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뻔뻔한 도둑, 여러분 연상만 해도 잘 떠오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길을 막은 채 도둑질하는, 종을 도둑질하는. 그런데 종소리도 울리고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도둑질하고 있는 일본은 전 세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외교관들을 통해서 세계무역기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조항, 우리 정부는 최고 대우를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함께하는 우방 국가들 또 이웃하는 나라들은 그동안에 서로 간에 최고 대우를 해왔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서로 간에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일본에게도 혜택을 주고 일본도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무역에서는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복 조치를 경제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과거 가트 체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절대 그렇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경제 보복을 하는 순간 다른 나라가 동시에 보복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 세계의 무역 질서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요. 전 세계가 경제 시스템을 이뤄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가트 체제가 이어져서 WTO 세계무역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 가지 조항을 들어서 이것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외 조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결국 세계무역기구 패널에서 증명이 되겠지만 우리 정부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일본은 계속해서 이런 세계 무대에서조차 거짓과 강변으로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전 세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블룸버그 통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의 모습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위선 그 자체다. 전 세계 무역을 옹호하겠다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의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자유무역 체제를 펼쳐나가고 전 세계는 따라달라고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불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통신인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미국의 LA 타임스라든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전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잡지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름은 이코노미스트인데요. 국제 정치, 국제 외교, 경제, 사회문화 쪽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실려서 나가는 그 글 하나하나는 전 세계의 좌표가 되고 나침반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정치계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통용되는 글들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분쟁 속에 이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통상 보복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자유무역을 질서를 옹호해야 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큰 경제대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들 얘기 듣지 않고 통상을 경제적으로 또 경제보복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너무 힘이 세서 중국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세계 이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제기를 못합니다. 바로 유엔 상임이사국 정도의 위상이 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을 꿈꾸고 있지만 절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 조처는 전 세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경제학자 또 각국의 경제부처 그리고 전 세계 국제기구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시 한번 과거처럼 많은 비판과 비난 속에서 국제사회, 국제외교가의 왕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아베 총리의 목적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한국 경제계를 일단 제압하고 제어한다. 삼성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중요 기업 10개 정도를 합친 영업이익을 삼성이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 경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일단 제어하는 역할을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외교적인 왕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미 정상들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왕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전에 이 같은 흐름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혀 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에게 북일 정상회담 하자 라고 요청했는데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지하에 뻔뻔하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지금 동북아와 세계 외교가의 왕따인 셈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일 인도 한국을 배제한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아베 외교적 구상이 있는 거죠.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지금 일본은 과거 패전국, 군국주의 상황 속에서 태평양 전쟁 이후에 패전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일본의 평화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베 총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헌까지 나가는 구상이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절대 지금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압력이 가해지고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일본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협력의 단계들을 끌어모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런 중개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잘 해야 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역시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경제 대국, 한때는 G2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던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국제사회 관례에 맞고 프로토콜에 맞는 외교적 행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뻔뻔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위선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지금 일본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일본의 행위는 자유무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쌓았던 국제사회에서의 국격들,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위상이 와르르르 거짓말의 모래성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WTO 체제,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전 세계 164개국이 일반 이사에 참여하는 정말로 세계 경제 질서의 종합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WTO를 우롱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일본의 스스로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일본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촉구합니다. 일본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 변화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보여줬던 행동들 제대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일본군들이 침략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했고 부녀자들을 공창으로 군인들에 대한 공창으로 끌고 가서 그 무수한 위안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인들 끌어가서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은 채 징용을 통해서 일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단지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의회에서, 일본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동안에 문답이 나왔었죠. 일본은 아무리 그런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또 국가 간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했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국회 내에서 많은 일본 관료들이 증언했던 사례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일본 분명한 과거사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고 사죄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이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진주만을 폭격할 때 선전포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적국이라도 상대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포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국제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일본은 정말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지금 1941년에 벌어졌던 그 일들이 지금 2019년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베 정부 지금 기만적 행태라는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국제사에서 듣고 있는 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 한국과 일본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설린 우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로서 우리는 아베 총리에게 정말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반성하고 참여하고 이웃 국가들과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시 한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 시인으로도 유명하시죠.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 이혜인. 이 둥근 세계에 화를 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가시에 찔려 피나는 아픔은 날로 더해갑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리 먼가요?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멀고도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가깝고도 먼 내 안의 나에게 맑고 깊고 넓은 평화가 흘러 마침내 하나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울겠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 하나 얻을지 오늘은 꼭 알려주시면 합니다. 이혜인 수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머냐고, 멀고도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기도하며 울겠다는 그런 식구를 전달합니다. 바로 저는 일본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길었던 역사들, 일본 끊임없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침입하고 그 무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일본이 스스로 자신의 과업과 죄업을 반성하고 나설 때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전쟁의 향수 잊으라. 진실과 참회, 속죄의 길을 걸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일본을 친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쟁의 향수 그리고 거짓과 위선, 기만 속에 있을 때 일본은 국제사회의 친구가 아닌 왕따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아베 총리가 그 선두에 서서 무릎 꿇고 국제사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징용 갔던 그런 어르신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일본에 대해서 압박도 하고 또 손길도 내밀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